안녕하세요. 과학입니다. 오늘은 4단원 식물과 에너지의 형성평가 풀이 영상입니다. 우리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쭉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친구들 정말 힘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초록색 BTB 용액에 숨을 불어넣었더니 노란색으로 만들었다. 이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넣어줬다, 공급해줬다라는 얘기죠. 빛이 잘 드는 곳에 두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 용액의 색깔을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B와 C에는 검정말이 들어있고 C에만 알루미늄 포일로 감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식물이 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는데 이 수름을 불어넣었다고 했죠.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이겠네요. 자, 일단 간단한 문제입니다. 1번 A에서 C까지 색깔 변화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식물이 없으므로 A는 노란색 그대로일 것이고요. B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소모를 하겠죠. 그럼 노란색이 초록색으로, 나중에는 파란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C는요, 지금 빛을 차단했으므로 식물은 광합성은 하지 않은 새 어떠한 활동만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배웠으니까 알죠. 호흡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오히려 더 증축이 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현재 있을 거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우리가 3번이라고 풀어볼 수 있겠네요. 2번,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광합성 결과 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실험을 통해서는 산소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이 실험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소모되는 건 알 수 있지만 산소가 발생하는 확인 실험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알 수가 없으므로 1번이 정답이겠네요. 2번, 시험관 B에서 식물의 광합성이 일어났다. B라는 것은 빛이 비추고 있는 검정말이 들어있는 것이었죠. 광합성이 일어났으므로 이산화탄소가 소모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관 C에서는 식물의 호흡만 일어났습니다. 빛이 없었기 때문에 광합성은 할 수 없었고 호흡만 항상 하고 있었겠죠. 4번, 시험관 A와 B를 비교해보면, 자, A, B는요, 지금 현재 검정말이 있고 없고 차이점이 있네요.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더라. A에는 식물이 없어요. 없었더니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있었는데 B에는 식물이 있었더니 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소모한 걸 보고 우리가 사용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5번, 시험관 B와 C를 비교해보면 빛이 있을 때에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식물의 광합성 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식물은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빛 에너지를 받아서 양분이었죠. 여기서 양분이란 정확하게는 처음에 생성되는 물질 포도당입니다.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태양에서만 공급된다. 아니죠. 빛 에너지니까 태양뿐만 아니라 형광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빛이라고 하면은 모두 다 해당이 되므로 태양에서만이라고 하면은 틀렸다고 합니다. 2번, 니은은 녹말이며, 아니죠. 니은은요, 처음에 포도당으로 생성되고 나중에 잠시 입의 형태로 녹말 형태로 저장이 잠깐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말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기억은 니은에 저장된다. 기억은요, 빛 에너지죠. 이 빛 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물과 함께 양분의 형태로 저장되므로 3번이 맞아요. 자, 선생님, 빛 에너지가 포도당으로 어떻게 바뀌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호흡을 배울 때요, 포도당, 우리가 양분이라고 하죠. 이 양분 더하기 산소를 가지고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낸다고 배웠어요.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더하기 물이 나왔죠.
여기서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왔다? 이 포도당 속에 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만 힘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힘이라고 하는 거, 에너지. 우리 밥을 먹어야 된다. 양분. 이 양분 속에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번이고요. 4번. 이 반응은 모든 식물세포에서 일어난다. 모든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은 호흡이고요. 이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잎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라고 배웠습니다. 5번. 이산화탄소와 물은 기공을 통해서 흡수된다. 이산화탄소는요, 기공을 흡수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물은 어딜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흡수됩니다. 그러므로 틀린 말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햇빛이 잘 비치고 있던 곳에 검정말의 잎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더니 지금 보시다시피 녹색을 띠고 있네요. 나는 검정말 잎을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을 한 다음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이거 지금 탈색 과정을 거친 거죠. 그 다음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넣었더니 점점점점 이 부분만 이 엽록체에서만 염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녹말을 검출할 때 쓰는 용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에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물질을 우리가 검출 용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누구하고만 녹말하고만 반응을 해서 청남색의 색깔을 나타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가에서 관찰된 1번입니다. 가에서 관찰되는 초록색의 작은 알갱이는 엽록체이다. 맞습니다. 광합성은 엽록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녹색 잎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2번. 나에서는 엽록체가 탈색되었다. 맞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녹색, 이 엽록소가 탈색돼서 색깔이 없어진 거죠. 그럼 다는 엽록체에서 청nap색을 띈다. 맞습니다. 4번. 가에서 다의 결과로 광합성은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맞습니다. 광합성은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5번. 가에서 다의 결과로 광합성으로 포도당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나온 게 틀렸네요. 포도당이 아니라 녹말이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당을 검출하는 용액은 따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광합성을 할 때 잠시 잎에 녹말의 형태로 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녹말 검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그림은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A, B, C, D, E에 대해서 옳게 짝지은 것을 찾는 거네요. 여기에다가 확대해서 한번 써볼까요? A는 현재 줄기를 통해서 들어오므로 무엇이다? 물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잎의 기공을 통해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인 이산화탄소. 그 다음 지금 보니까요. C가 지금 햇빛 여기 있네요. 햇빛이 들어왔고 빛 에너지가 들어왔고 C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하나의 동그라미가 생겨 있죠. 얘는 C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으로 먼저 만들어졌지만 잎에 잠시 정리하기 쉽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녹말 형태로 저장되더라. 그리고 플러스 무엇을? 잎의 기공을 통해서 나가는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옳게 짝지은 거 찾으면 물, 이산화탄소, 포도당, 산소, 녹말인 정답이 4번이네요. 자, 6번. 식물의 광합성량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과 광합성량의 관계를 옳게 짝지은 것을 그래프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광합성량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빛의 세기,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 세 번째는 우리가 온도 이렇게 순서대로 배웠었죠. 자, 빛의 세기는요. 자, 2개가 있네요. 자, 빛이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도 증가하지만 일정 세기의 빛 이상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일정하더라라고 배웠으므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3번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3번, 4번이 똑같이 온도가 나왔는데요. 온도는요. 일정 온도가 이상이 되면은 언제까지는 굉장히 최적의 온도까지는 굉장히 광합성량이 활발하지만 그 이상의 온도 40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뚝 떨어지는 모양을 합니다. 3번이죠. 이산화탄소 농도는요. 어떠한 그래프를 보이냐? 빛의 세기와 동일하게 어느 정도 일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많아도 광합성량은 일정한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래프의 형태를 지닙니다. 정답은 1번과 3번입니다. 자, 7번, 8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금치 잎 조각을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담긴 비커에 넣고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넣은 이유는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산화탄소 공급을 위한 거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장치한 다음에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 시간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자, 한 개를 전등에 켰더니 257초, 두 개를 켰더니 236초, 세 개를 켰더니 205초로 점점 시간이 짧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7번 문제입니다.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 까닭을 옳게 설명한 것은 시금치 잎 조각이요. 자, 떠오른다라는 것은 지금 빛을 주니까요. 이 시금치 잎 조각이 무엇을 하겠어요? 광합성을 하겠죠. 이 광합성을 하면 만들어지는 게 무엇이었죠? 포도당과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포도당과 산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포도당이 위주가 아닌 누굽니까? 산소겠죠. 산소가 늘어나게 되면 산소의 부력으로 이 시금치의 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난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8번. 이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전구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더 빨리 떠오르다라는 것은 그만큼 광합성량이 활발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빛의 세기가 셀수록 산소의 발생량이 증가하였다. 산소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더 빨리 시금치 잎이 떠올랐겠죠. 부력에 의해서. 다음 3번. 맞는 말 3번. 빛의 세기가 셀수록 시금치 잎 조각이 빨리 떠오른다. 네, 맞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빨리 떠오른 걸 실험 결과에서 가장 먼저 알았던 사실이죠. 4번.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광합성량이 적다? 이거 틀렸네요. 광합성량이 많다라고 적어줘야 정답이겠죠. 4번이 틀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라는 건 그만큼 광합성량이 아주 많다라는 의미이므로 산소가 많이 발생해서 부력으로 빨리 떴겠죠. 다음 5번. 산소 발생량이 많을수록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 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9번. 잎이 없는 나뭇가지 1개와 서로 같은 수의 잎이 드는 나뭇가지 2개를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빛이 잘 드는 곳에 일정 시간 두었다고 합니다. 자, 이 실험 그림만 보면 4글자를 떠올려야 됩니다. 뭡니까? 예, 증산작용이죠. 증산작용이란 식물의 잎의 기공을 통해서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식물의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리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가는 잎이 없으므로 물이 줄어들지 않겠죠.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를 비교를 해보면 다는요, 비닐봉지가 쌓여 있으므로 안에 있는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 있으면 더 이상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줄어들다가 더 이상 멈출 거예요. 하지만 나는 굉장히 공기 중으로 계속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므로 계속 물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가장 수면이 많이 줄어든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나이고요. 그 다음엔 다, 그 다음에 가겠네요. 그래서 수면의 높이가 줄어든 것만 나타냈대요. 줄어든 거는 누구누구였습니까? 나도 줄어들었고요. 다도 줄어들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잎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10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가와 다에서는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가와 다에서는 가에서는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다에서는 증산작용이 일어나죠. 왜? 잎이 있으니까. 다만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약간 일어나다가 어느 정도 습기가 안에 이제 비닐봉지 안에 습기가 이제 물기가 아마 물방울들이 맺혀 있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러다가 습기가 어느 정도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여튼 자, 정리를 하면 가는 잎이 없으므로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다는 잎이 있으므로 증산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니은 나에서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나는요 지금 증산작용이 아주 잘 일어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마 물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맞는 말. 디귿 나와 다에서 눈금 실린더 속의 물은 나뭇가지로 흡수되어 잎을 통해 빠져나온다. 네, 맞습니다. 증산작용이 뜻이죠. 물이 나뭇가지로 흡수되어서 잎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현상, 이게 바로 증산작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11번입니다.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낮보다 밤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 증산작용이라는 것은요. 언제 활발하게 일어나냐면 광합성이 잘 될 때. 그래서 낮에 많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낮에 광합성에 필요한 무엇이? 물이 필요하겠죠. 이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기공을 통해서 낮에 기공을 열어놔가지고 수증기를 통해서 내보내면서 계속 물을 끌어당깁니다. 밤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공이 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다음 2번 공변세포로 둘러싸인 기공을 통해서 일어난다. 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공변세포로 둘러싸이는 기공을 통해서 이 기체 교환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증기 형태로 나간다라는 거. 다음 3번 잎의 기공은 증산작용을 위해서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낮에만 열려 있습니다. 다음 4번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 물이 아니라 수증기의 형태로 잎을 통해 기공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광합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다음 5번 주로 잎의 뒷면보다 앞면이 더 활발하다. 앞면보다 뒷면이 더 활발합니다. 잎이 보이면 앞면 같은 경우는 먼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기공이 많이 막힐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물 또한 어떻게 뒷면에 많이 기공이 있어요. 이유는 먼지나 이런 부분에 이물질이 더 이상 잘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식물도 그렇게 진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뒷면이 좀 더 많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증산작용의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입니다. 식물의 체온을 높인다. 체온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체온을 일정하게 해주죠. 체온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식물도 덥지 않게 여름철에 덥지 않게끔 그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2번 식물의 호흡을 조절한다. 호흡을 조절하는 것은 증산작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증산작용은 광합성하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을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호흡과는 관계가 없고요. 3번 체관에서 물이 이동할 수 있다. 물이 이동하는 것은요. 체관이 아닌 물관이라고 합니다. 식물에는 물관이 있고 체관이 있는데 물관은 물이 지나가는 통로이고요. 체관은요. 우리 식물에서 만들어진 영양분, 포도당이나 포도당 등이 이제 지나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4번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줄기를 거쳐 잎까지 이동하게 한다. 이게 정답이죠. 뿌리에서부터 쭉 해서 잎까지 이동시켜서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면서 자꾸 내보내니까 끌어올려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4번 정답입니다. 5번 광합성에 필요한 물과 이산화탄소를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게 된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지,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만 물은 뿌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현미경으로 공변세포를 관찰한 건데요. 지금 A 이 부분은요, 우리가 표피세포라고 하는 곳이고요. B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부분이죠. 자, 지금 점점점점 이 엽록체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B의 정체는 우리가 공변세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는요, 지금 기공이 열려 있고요. 나는 기공이 닫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걸 보겠습니다. 1번. A는 표피세포이며 초록색을 띈다. 표피세포는 초록색을 띠지 않습니다. 이 초록색은 공변세포. 왜? 초록색은 누가? 엽록체에서 있는 엽록수가 초록색이므로 엽록체가 초록색을 띱니다. 그래서 식물의 잎이 초록색이다라는 거였죠. 아닙니다. 다음 2번. B는 그래서 아니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B는 공변세포임에 엽록체가 있다. 띵동댕. 3번 간은 기공이 열려있는 상태다. 기공 열려있고요. 띵동댕. 4번 증산작용은 가해 상태일 때 일어난다. 기공이 열려있을 때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출입을 왔다 갔다 하겠죠. 다음에 5번 간은 나는 밤에 주로 관찰된다. 낮에 광합성을 통해서 나는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호흡에서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내보내요? 이 정도 열려있진 않고요. 약간 조금씩 한 번씩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밤이라고 해서 모든 기공이 다 닫혀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100개가 있다고 하면 기공이 전체가 100개가 있다고 하면 낮에는 이 100개가 정말 다 활성화가 돼서 100개를 통해서 다 기체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밤에는 100개가 다 열려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광합성을 하지 않으니까 100개 중에 한 10개 정도만 열려 있어서 부분적으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무조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낮보다 밤에는 닫혀 있는 기공들이 더 많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이번에는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걸 찾아봅시다. 1번 식물세포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는 광합성이고요. 호흡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이용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광합성이죠. 우리 이제 이건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은 광합성에 필요한 거, 호흡에 필요한 것은 양분과 산소였습니다. 그래서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게 3번이 정답인 거죠. 4번 이산화탄소가 사용되고 산소가 발생한다. 두 개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하죠. 빛 에너지를 갖다가 화학 에너지, 우리 포도당 이런 걸 말해요. 우리가 포도당을 화합물이라고 하죠. 6,6-H12O6라고 하는 이 포도당 화합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로 보아 식물이 빛이 강한 낮과
낮과 빛이 없는 밤에 흡수하고 방출하는 기체를 각각 옳게 짝지은 것은 자 낮에는요 광합성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자 그럼 1, 2번 중에 하나겠네요. 자 밤에는요 누구만 일어나죠? 호흡만 일어나므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로 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장소. 광합성은 모든 세포에서,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호흡은 모든 세포가 맞지만 광합성은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다음 시기는 낮에 일어나고 호흡은 항상 낮과 밤 다 일어나더라. 다음 3번 필요한 물질은 광합성에는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호흡에는 산소와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바꿨으면 되겠고요.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낸다면 호흡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산소가 아닌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냅니다. 5번 에너지의 변화,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 포도당 등 이렇게 양분을 저장을 한다면 호흡은요, 이 저장된 양분을 갖다가 분해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쓰겠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17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합성 결과 처음 만들어진 양분은 포도당이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양분은 생성된 직후 설탕 형태로 협록체에 저장이 되지 않고 설탕이 아니라 누구? 그렇죠. 녹말 형태로 잠시 저장이 된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양분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사용이 됩니다. 양분을 가지고 우리가 분해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이유가 이런 양분들, 감자나 포도당 이러한 것들을 먹어서 분해해서 소화 과정을 해서 우리가 다 크고 생장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식물 또한 똑같습니다. 식물도 똑같이 이러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4번. 양분은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성분이 되어 생장했습니다. 네, 우리가 먹고 다 크는 이유가 이런 양분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5번, 남은 양분은 녹말이나 포도당, 지방, 단백질 등 다양한 물질로 바뀌어 저장이 되는 게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마지막 문제네요. 그림은 어떤 식물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네요. 자, A는 열매고요. B는 잎이고요. C는 줄기, D는 뿌리 식물. 이것도 저장 열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기억. 양분은 주로 비에서 만들어진다. 비가요. 잎이었잖아요. 그렇죠.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므로 정답 맞습니다. 다음 니은. 양분은 A에서 D 모두에서 자 A, B, C, D 여기 A, B, C, D 모든 곳에서 호흡에 사용이 됩니까? 맞습니다. 얘네들 모든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호흡이 일어나는 곳에는 양분과 산소가 필요했죠. 그러므로 맞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곳에는 호흡할 때는요. 호흡에는 우리 산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양분도 사용을 합니다. 다음 디귿. 이 식물에는 양분은 D에만 저장된다. D에만 저장되지 않고요. 어디에도? A에도 저장되므로 디귿이 디귿은 틀렸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단원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우리 4단원까지 열심히 형성평가를 다 풀어보았는데 여러분 다 이해는 하셨나요? 여러분 혹시 문제를 풀다가 잘 이해가 안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게시판을 통해서 또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